자, 예제 2번 보시면 지금 역시 등비수열 문제고요. 등비수열을 이렇게 나왔을 때 일반항 구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일단 등차 수열했을 때랑 똑같은데 두 번째 항이 14래. 그럼 A2는 14, 그 다음에 A5는 112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럼 우리 등차 수열 배울 때 항상 했었지만 여기가 등비냐 등차냐를 꼭 보고 일반항을 써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적용시키려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a 아래 1제곱,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게 14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a 아래 4제곱이 112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런 등식 하나 이런 등식 하나니까 얘를 좀 풀어서 써보자면 a의 아래 세제곱이기도 하죠. 112는 AR의 4제곱을 AR 곱하기 아래 세제곱으로 쓴 거예요. 그럼 AR이 얼마냐면 14래잖아요. 그래서 R의 세제곱은 14분의 11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56 7, 8에 56이니까 8. 그래서 공비 세제곱이 8 나오는 R은 2잖아요. 따라서 일반항은요, 첫째 항을 아직 모르죠. 저기다 넣어야겠죠. 그럼 R이 2니까 저기 맨 위에다가 여기다 넣으면 R이 2면 A는 7이겠죠. A는 7.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해서 7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도 보시면 등비수열인 거 확인하시고 AR의 제곱이 2분의 25, 그 다음에 여기는 AR의 5제곱이 마이너스 12500 이렇게 간다고 치죠. 그럼 이 둘을 가장 쉽고 빠르게 연립하는 방법은 아까 했듯이 이 모양으로 얘를 쪼개주는 거야. 그러면 AR의 제곱 부족한 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마이너스 12500이고 이 값이 2분의 25니까 넘어가면 R 세제곱은 25분의 2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25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걸 약분하자면 5로 하면 5, 5, 25 5, 20, 5, 5, 25 공 2개,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5, 5, 25 공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00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0 됩니다. 그럼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000 나온다 그러면 R은 마이너스 10이었겠죠. 그래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000이 나오니까. 자, 그럼 R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에 대입을 해주면 A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100A는 2분의 25. 여기서 A는 넘어가면 2분의 25에 곱하기 아까 100을 했는데 100분의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간단하게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계산을 100을 나눠야 되는데 곱해가지고. 자, 그래서 8분의 1입니다. 첫째 항이 8분의 1, R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거의 일반항은 8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정도는? 네, 좀 천천히 할게요. 자, 문제 5번도 똑같이 1번부터 풀어보면 두 번째 항이 2니까 A2는 이제 등비수열인 거 확인했으니까 AR이고요. 그게 2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A7은 AR의 6제곱인 거고 그게 64래. 그랬을 때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AR의 6제곱을 AR 곱하기 R의 5제곱으로 가시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64니까 그죠? 이 등식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얘가 2잖아요. 그래서 R의 5제곱은 나누면 32가 되고요. 5제곱에서 32되는 R은 플러스 2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저기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2A는 2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럼 첫째 항과 공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첫째 항 곱하기 2의 n-1제곱 다시 쓰자면
2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그거보다 하나 더 물어보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일반항을 갖고 있는 이 수열이 3000보다 커지는 항,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일반항 2의 n-1제곱이 3000보다 커지는 n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양변에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요? 저 마이너스 1이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없어지겠죠. 지수 법칙으로. 그러면은 얘는 2의 n제곱하고 6000보다 커지는 2의 n제곱. 자, 그럼 우리 2의 거듭제곱은 숫자 대충 배열을 알고 있잖아요. 2의 5제곱이 32, 2의 6제곱이 64, 2의 7제곱이 128,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미 6000이라는 건 1000이 넘는다니까 2의 10제곱을 우리 1024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2의 11제곱을 보시면 2048 이렇게 좀 바로바로 커지죠. 2의 12제곱 보시면 6, 9, 0,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가야겠네요. 2의 13제곱 가시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 어쩌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요 사이에 12항, 12번째 항에서 13번째 항 사이에 6000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건 13번째 항에서 6000이 넘어가는 항이 나온다. 그 얘기는 이게 뭐 지금은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6000이 넘어가는 걸로 봤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3000이 넘어가는 항, 어쨌든 13항이다. 제 13항. 다시 한번 이 문제 정리하면 원래는 2의 n-1제곱이 3000이 넘는 항이었어요. 근데 n-1제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양변에 1을 곱해서 결국엔 2의 거듭제곱이 6000이 넘어가는 거 찾는 건데 머릿속으로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2의 10제곱이 1024인 거부터 2의 11제곱, 12제곱, 13제곱은 좀 귀찮았지만 하나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제곱에서는 이 앞자리가 8로 바뀐다는 거 확인됐으면 그 뒤는 계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13항부터 6000이 넘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연습해서 하셔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전까지가 지난번에 등비수열 우리가 배우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형들 본 거고, 지금 이제 등비중항을 하러 볼게요. 등차중항 할 때 잠깐 다뤘었는데 그냥 개념 떠올릴 겸 해서 등차중항이면 어떤 게 A, B, C가 등차중항이면 성립했던 건 중점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던 좌우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는 이 관계식이 성립했던 게 등차중항이었어요. 근데 등비중항은 뭐냐면 보세요. 2랑 4랑 8이랑 16이랑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식 곱해지는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양쪽에 값이 있고 가운데 있는 얘를 가지고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가운데 애의 제곱은 양쪽의 애를 곱한 거랑 같아, 결과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 등차중항 마찬가지처럼 하나 건너뛰어서 2랑 8이랑 32에서도 마찬가지 관계식이 성립해요. 가운데 있는 8의 제곱은 하나 건너서 있는 애의 곱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너서 있는 애의 곱이랑 결과가 같죠. 64, 64, 16, 16 이렇게 해서 등비중항에 성립하는 성질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의 식과 같다. 양옆의 값의 곱과 같다. 이 말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등비중항의 성질, 등차중항의 성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등차중항에서 배웠지만 문제에서 등비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다. 그럼 당연히 등비중항이 있다. 등차수열이다. 당연히 등차중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죠. 예제, 등차수열 예제랑 뭐 비슷하죠. 네 가지 수 4a, 9b. 자,
풀이가 안 보이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4a 9b. 이 수열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양수라는 말이 정해졌어요. 지금 양수 a, b의 값을 구해라. 그럼 등차수열이랑 똑같이 b를 바로 구하는 것보다 뭘 구하는 게 편해요? a를 구하는 게 편해. 왜냐면 양쪽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제곱은 4, 9, 36이랑 똑같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문제 왜 양수라고 준지 알겠죠?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제한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a가 가능한 값은 플러스 6이겠죠. 그러면 우리 등차수열 문제 푼 거랑 똑같이 구한 값은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얼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만큼 곱해졌는지 추측해서 b를 찾아도 되겠죠. 근데 얘는 4에다 얼마 곱해야 6이 나오지가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바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안 떠오르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바로 뒤에 항을 분자에, 바로 앞에 항을 분모에 넣으면 이게 바로 공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4죠. 그래서 공비라고 해서 약분하면 2분의 3.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씩 곱해진 거냐면 2분의 3씩 곱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냐면 9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3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6, b의 값은 2분의 27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얘도 등비수열인 거 꼭 문제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급하게 풀면 얘가 그냥 자기 멋대로 얘는 등차수열이겠거니 생각하고 풀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양수라는 이런 조건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뭐 x 구해봅시다. 그럼 x 제곱은 3 곱하기 10이랑 같으니까 36. 그래서 x는 뿔마 6이지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봅시다. 그럼 x에 6을 넣으면 3 곱하기 얼마 해서 6 나왔고 6 곱하기 얼마 해서 12가 나왔겠죠. 그럼 곱하기 2였네요. 그죠? 그럼 공비는 2니까 y의 값은 2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y는 24까지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문제도, 우리 지금 등차수열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형태가 계속 똑같죠. 그래서 얘도 지금 x, y, z 누구 하나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당장은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 건너뛰어서 4분의 1과 y와 196을 보면 y제곱 등비 중앙의 성질이 그대로 성립하니까 y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196이랑 똑같다. 그래서 계산하면 4, 4, 16, 4, 9, 36 7의 제곱이죠. 그래서 y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7로 잡으면 되고요. 7 이렇게. 자, 그러면 7하고 196 얼마 차이 나는지 보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196을 7로 나눠요. 그럼 7, 24 7, 8에 56 28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칸, 한 칸, 두 칸을 건너뛰는데 곱하기 얼마가 됐냐면 28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씩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등차 중앙에서는 이 계산이 좀 편했죠.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나누기 2? 뭐 이렇게 해서 하기는 쉽지 않겠죠. 조금 복잡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한 단계 건너 껴서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가지고 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이 두 개를 한 번에 건너뛰어서 28배가 차이 나니까 이 각각의 배가 얼마 차이 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요. 그냥 선생님 y는 7을 구했잖아요. y를 7을 구했으면 앞에 4분의 1이랑 x랑 해서 등비중앙을 한 번 더 적용할 거예요. 이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4분의 7, 그쵸? 4분의 1 곱하기 7이니까 그러면 x는 2분의 루트 7,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겠지만 양수만, 그래서 2분의 루트 7이라는 공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바로 이 얼마씩이냐 쪼개는 거는 실수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2분의 루트 7만큼이 여기가 x가 이제 2분의 루트 7인 거고요. 그러면 공비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 옆에다 쓸게요. 4분의 1하고 x를 2분의 루트 7이란 걸 구했고 y를 7이란 걸 구했고 z고 19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또 등비 중앙으로 구하는 방법. z제곱은 7 곱하기 196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아도 돼요. 선생님은 그렇게 가볼게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공비를 찾으려면 r은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7분의 14 그러면 2 루트 7 이렇게 되거든요. 공비가 2루트 7이구나. 그래서 6이 곱하기 2루트 7 6이 곱하기 2루트 7 해서 7이 나온 거고 6이 곱하기 2루트 7 해서 나와야 되니까 z의 값은 14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조금 복잡하네요. 숫자 때문에.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x값 그 다음에 y는 7 아까 구했고요. z값은 14 루트 7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7번도 볼게요. 문제 7번은 그냥 생긴 것만 좀 어렵게 생긴 건데 그냥 문제 7번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어떤 생각을 했냐는 걸 알려주고 싶은 모양인데 보면 정오각형 안에 별이 그려진 모양이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 그 심볼처럼 사용이 됐었대요. 실제로 피타고라스 나온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옷이나 모자에 저런 문양이 좀 새겨져 있어서 제가 피타고라스구나 약간 이렇게 상징을 쪽으로 좀 표현하는 미술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으로 이걸 사용했는데 걔네가 상징으로 쓰는 데는 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괜히 그걸 고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정오각형의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1대 x로 나눌 때 세수 이런 수가 등비수열로 이룬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알려진 거고 왜 저걸 했냐면 이제 황금비 관련해서 이 정오각형의 그림이 되게 황금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그림이죠? 남자가 이렇게 대자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림 있잖아요. 동그래가지고 알몸으로 이렇게 다리 펴가지고 뭔지 알죠? 그것도 되게 황금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나요? 아무튼 미술하는 미술학도님들 댓글을 주시면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림에서도 이런 구도가 비슷하게 쓰이죠. 여기 사람 머리 있고 팔 있고 다리 이렇게 뻗어져 있고 이런 그 황금 비율이 미술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제 7번에서는 그런 배경 지식이며 바탕 지식 전혀 필요 없고요. 우리는 여기만 필요합니다. 1과 x와 1 플러스 x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때 양수 x의 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네가 등비수열이야? 그럼 x가 등비 중앙이네. 그래서 x제곱은 1 플러스 x 곱하기 1이니까 이거랑 같다. 이게 답니다. 그쵸?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x값을 찾으려면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근해 공식 적용하면 돼요. 근해 공식 오랜만에 나오죠? 자, 근해 공식 혹시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 x는 이렇게 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이에요. 이 근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 문제에서 답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보다 루트 5가 더 커서 마이너스로 가면 음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는 빼고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만 답으로 택합니다. 양수 x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를 모르더라도 그냥 1과 x와 1 플러스 x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풀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근해 공식으로 풀어서 낸 문제라서 뭐 내용에서는 의미가 있죠. 피타고라스의 어떤 얘기도 있고 막 의미가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로 다루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별거 아무 의미 없는 2차 방정식을 그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말 근해 공식으로만 풀어서 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밑에 보시면 이제 황금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 나오죠. 1대 1.6, 1대 1.6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신용카드나 뭐 여러분 학생증이나 뭐 이런 그런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의 비율이 주로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사이즈도 황금 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로와 세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안정감이 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황금 비율을 쓰면 되게 뭐 이래저래 장점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구글 클래스에 올려놓은 보조 자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 세 개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가운데 항의 제곱은 3a 곱하기 12분의 1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4분의 1의 a제곱. 그럼 넘길까요? 그냥 양변의 4를 곱하죠. 양변의 4를 곱하면 4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는 a제곱. 그럼 넘기면 3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풀어보면 3, 1, 2, 2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래버리면 그럼 3a 마이너스 2에 a-2는 0. 그래서 a가 가능한 건 3분의 2 또는 2죠. 근데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답은 2로 채택하면 4번의 답 2 맞겠죠. 그래서 그냥 문자로 나온 식에 대한 연습도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그냥 인수분해해서 답 내는 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면 근해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 부탁드리고요. 옆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중앙의 활용이라고 해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수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이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여유가 있으면 요거까지도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인데요.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 안 까먹으셨죠? SN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있었는데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공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게 2a가 되는 이유는 이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다 해서 a 플러스 n-1d라는 일반항을 넣어서 전개한 거죠. 그래서 꼭 등차 수열의 합공식 외워주시고, 외우기는 편한 게 약간 2분의 n은 항상 있잖아요. 2분의 n.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 다음에 얘를 일반항으로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또 다른 SN을 또 구할 거라, 또 배울 거라서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SN, 등비수열의 합, 이것도 또 구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은요, 일단 기초 자료를 잡읍시다. 첫째 항은 A라고 하고요, 공비는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R은 0이 아니어야겠죠? R은 0이 아니고, 자, 그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쭉 느려뜨려 써볼게요. 그럼 첫째 항은 A니까 A 더하기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AR의 n-2가 이제 n번째 항보다 바로 전 더하기 AR의
n-1제곱이 n번째 항이었겠죠. n번째 항의 일반항이 n-1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등차 수열에서는 이거를 똑같이 SN이라고 적고 뒤에 거부터 적어가지고 뭔가 같은 공통점을 찾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SN에다가 R을 곱합니다. 그래서 RSN을 한번 밑에다 써요. R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AR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 밑에. 그 다음에 여기는 AR의 제곱, 여기는 AR의 세제곱, 여기는 AR의 네제곱, 여기는 쭉쭉쭉 가다가 이쪽에서는 지금 잘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R의 n-1제곱, 여기는 A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으니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쓱 한 칸씩 밀어요. 한 칸씩 이렇게 밀어. 그래서 얘를 다시 쓰자면 AR을 여기다 쓰고 AR 제곱을 여기다 쓰고 AR 세제곱을 여기다 쓰고 쭉쭉쭉 가다가 뭐 그럼 AR의 n-2제곱도 똑같이 오겠죠. 그 다음에 AR의 n-1제곱, 그 다음에 AR의 n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그럼 이 검은색 식이랑 요 마지막 빨간색 식을 위아래를 빼요. 왜냐면 빼야 얘네들이 지워지잖아요. 척척척척척척척 다 지워지죠. 그래서 식을 쓰자면 요 앞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1-r의 sn은요 위에서 빼고 남아있는 건 a예요. 그리고 밑에서 다 지워지고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AR의 n제곱이겠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뺄 거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해되심? 그러겠죠? 위에서 얘는 그냥 내려와. 다 빠졌으니까. 얘네들은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빼기 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얘를 묶어요. 그러면 1-r의 sn은 a로 묶으면 1-r의 n제곱, 따라서 sn은 1-r의 a의 1-r의 n제곱 이라는 등식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에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뭐 까먹어도 돼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잊어먹더라도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얘도 외우기 편한 게 1-r인데 여기도 1-r 방향이 좀 비슷하고 아래 n제곱이 들어간다는 거. 일반항 an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고 합의 공식에서는 여기가 그냥 n제곱이라서 이걸 많이 헷갈려요. 합에서도 1-r의 n-1제곱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r을 위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 빼기 1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r 빼기 1분의 a에 그럼 위에도 순서가 바뀌어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만 순서가 바뀌어서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써요. 두 가지 공식을 다 쓰니까 sn은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쓰냐면 요 왼쪽은 r이 1보다 작을 때 왼쪽 공식을 쓰고요. r이 1보다 클 때 오른쪽 공식을 씁니다. 왜냐면 그래야 부호가 마이너스 음수가 안 나오니까 조금 편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의 설명은 다 그런 얘기고요. r이 1이 아닐 때는 당연히 방금 말했던 이 공식이 성립해요. r이 1이면 분모가 0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r이 1인 경우 왜 이렇게 되냐면 r이 1이란 얘기는 첫째 항, 그 다음 항도 a, 그 다음 항도 a, 그 다음 항도 a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도 a일 거 아니에요. 1씩 곱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a가 몇 개 있겠어요? n개 있겠죠. 그래서 r이 1인 경우에는 첫째 항이 n개 있다 해서 na라고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식은 얘가 중요하고요. 1-r의 a의 1-r의 n제곱을 외우셔야 되고, 반대로 r이 1보다 클 때는
r을 앞으로 가서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r이 1일 때는 사실 뭐 외울 필요는 없이 아 이렇게 생겼네 n개네 하는 것만 자연스럽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태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공식들을 헷갈리지 않게 꼭 외워주시고, 적용하는 거야 뭐 그 공식만 알면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째 항이 3,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7항까지의 합, 첫째 항부터 7항까지의 합, 그럼 S 7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공비가 1보다 큰 거를 나는 먼저 봤어. 그래서 2 빼기 1로 나는 계산할 거야.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2의 n제곱, 근데 n이 7이니까 2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요, 분모가 1이라서 그냥 없어지고 3 곱하기 2의 7제곱이면 128? 128에서 이제 1 빼서 1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나는 공비가 1보다 큰 거 모르겠고 나는 1-r로만 외워서 이렇게 쓸래. 1-2분의 3에 그럼 1-2의 7제곱 이렇게 됐겠죠. 7제곱. 그럼 이거 계산하면 분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27. 그래서 결론은 3 곱하기 127 해서 같아져요. 결론은 같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분모에 어쨌든 마이너스를 굳이 살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여기 1-r 공식보단 r-1 공식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고. 그래서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쓰느냐 이걸 쓰느냐의 차이가 있고, 반드시 해선 안 되는 실수는 뭐냐면 r-1은 분모에서는 r-1 갔는데 분자에서는 갑자기 1-r의 n제곱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뭐 어떤 공식을 택해도 상관없지만 1-r이고 여기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r이면 여기도 1-r의 n제곱, r-1이면 위에도 r의 n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공식이 이렇다는 설명이니까 어렵냐 어쩌냐는 안 물어볼게요. 이건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건 좀 아니니까. 자, 문제 8번 선생님도 적용해서 풀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공식을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시죠. 풀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S 5를 구하면 되겠죠? 5는 이게 아니죠. 2분의 또 등차 수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공비가 3분의 1,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 전체의 5제곱 아니에요. r만 5제곱. 계산하면 3분의 2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3의 5제곱이 243이에요.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3분의 2분의 243분의 2 곱하기 242 이렇게 되는데, 이 복잡한 숫자를 조금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1분의 24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9번도 보시면 첫째 항과 공비가 보이시잖아요. 첫째 항과 공비가 보이니까 첫째 항 얼마입니까? 2의 8제곱분의 1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첫째 항은 2의 8제곱분의 1이고 공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거 다음이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공비를 구하는 건 다음 항이 분자로 올라가고 원래 항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였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살아남을 거고 2의 7제곱분의 2의 8제곱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곱해지는 애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2 하나 약분되고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되고 하나 약분되고,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가 언제 1 되냐, 마지막 항 이게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항은 언제 마지막 항이냐 이걸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반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r
마이너스 2의 n-1제곱, 얘가 언제 1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2의 8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양변에 여기 또 마이너스 1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마이너스 2의 9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조금 더 보기 편하냐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9제곱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러면 n은 9구나. 그럼 여기가 몇 항이 있다? 제 9항까지의 합이다. 어디부터? 제 1항부터 제 9항까지의 합이구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S9이구나. 자, S9 구하면 지금 그 공비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2의 분수를 또 쓰기 귀찮아서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럼 2의 8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8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2의 지금 9항까지니까 9제곱 이렇게 갑시다. 숫자가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얘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8제곱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9제곱 이렇게 돼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럼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을 하면 3분의 1을 좀 밖으로 뺄게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8제곱 마이너스 얘를 이제 다시 씁시다. 2의 8제곱분의 1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2의 9제곱 이렇게 되죠. 뭔 말이야? 뭐 이거 좀 차이 아시겠나요? 마이너스 2의 전체 9제곱이랑 얘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2의 9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2의 8제곱분의 1, 요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플러스 2의 8제곱분의 2의 9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숫자가 참 별로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일단 2의 8제곱분의 2의 9제곱이요. 뭘까요? 512.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하니까 513 곱하기 3분의 1까지 하면 약분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256분의 171이 되는데 왜 이런 예제를 냈을까요? 숫자도 거지 같고. 정리만 하면 이게 숫자가 좀 별로여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했던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첫째 항 파악하고 공비 파악하고, 근데 요거 자체가 좀 숫자 때문에 불편하긴 했지만 숫자가 편해진다면 첫째 항과 공비 찾는 건 일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일반항 찾아서 얘가 몇 개까지 있는 거야는 등차 수열에서 이미 연습이 많이 된 건데 마찬가지 얘도 숫자 때문에 조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9항까지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S9을 찾는데 공식 자체랑 지수 법칙이랑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 그 숫자를 빼면 다른 문제에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제 4번은요 아까 그 전에 등차 수열이랑 또 같은 유형인데 보시면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그럼 S3가 26인 거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니까 S6가 728. 등비 수열이니까 또 숫자가 또 꽤 커지죠. 그랬을 때 SN을 구해라. 그럼 SN을 찾으려면 첫째 항과 공비를 다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인수 연립 방정식도 풀어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때는 1-r로 할 거냐 r-1로 할 거냐가 가장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로 쓰는 공식은 1-r을 많이 씁니다. 1-r. 왜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비를 뭐 중학교 뭐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커지는 숫자를 우리가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계속 커지잖아요. 근데 점점 작아지는, 그러니까 비율이 점점 작아져서 한 곳에 몰리는 숫자는 의미가 있게 보거든요. 나중에 뭐 수투를 하면 배우겠지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막 미친 듯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안 봐도 얘는 큰 값이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값이니까 점점 R이 커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R이 1보다 작아서 처음에 막 몇만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뭐 2분의 1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사라서 R이 1보다 작은 걸 더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식은 1-R 분의로 많이 써요. 근데 아까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비가 1보다 크게 아예 줘버리면 우리가 계산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R-1분의로 많이 쓰는 거고,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1-R 분의를 많이 씁니다. 아무튼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나는 1-R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S3는요 1-R 분의 첫째 항에다가 1-R의 세제곱이다. 얘가 26이고요. 옆에 1-R 분의 첫째 항에 1-R의 6제곱이 728이다.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의 연립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등차 수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연립방정식처럼 그냥 하나 대입법, 뭐 가감법 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법, 가감법 하기에는 식이 좀 복잡해서 그냥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나눠요, 둘을. 왜냐면 A도 같고 1-R이 지금 다 같게 있기 때문에 나누면 약분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좀 큰 숫자를 분자로 놓고요, 작은 숫자를 분모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1-R 분의 A의 1-R의 6제곱을 분자로 놓고 1-R 분의 A의 1-R의 세제곱을 분모로 놓습니다. 그러면 728분의 26이 나오겠죠. 이렇게 연립하는 거예요. 아, 화면이 멈췄어요. 자, 그럼 약분하는 방법은 1-R, 1-R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A하고 A 지워지고, 그 다음 여기는 뭐 약분하게 되겠죠. 8 될까요? 8 한참 더 되려나? 이건 이따 합시다. 여기 좌변부터 정리하면 1-R의 세제곱 분의 1-R의 6제곱. 근데 얘는 분자를 보시면 이게 합차 공식이거든요. 합차 공식. 그래서 풀면 1-R의 세제곱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약분이 또 되죠. 그럼 결국엔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26분의 728 28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8. 그래서 R 세제곱이 27이 나오고요. 따라서 R은 3이 되겠죠. 그럼 R이 3인 것을 어디다 대입해요? 조금 복잡하지만 숫자가 적은 쪽이 낫겠죠? 저기다가 대입을 하면 A의 1-27 분의 마이너스 2는 26. 그래서 계산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6은 26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약분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A는 2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뭘 구하랬죠? SN을 구하면 3-1분의 첫째 항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2로 약분되고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11번인데요. 문제 11번은 개념만 좀 설명하고
일반항 구하는 거 하나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어디 빈 칸에 이걸 좀 적어주세요. SN과 AN에 관계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다. N항까지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란 얘기예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첫 N항까지의 합을 보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쭉쭉쭉쭉 가다가 A의 n-1항 더하기 A의 n번째 항. 이거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모두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n-1항. 이건 뭐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를 더하자는 거고 얘는 첫째 항부터 n-1번째까지를 더하자는 거잖아요. 쓰면 a1부터 a2 쭉쭉쭉 더하다가 an-1까지 더하겠죠. 그럼 얘를 빼요. 빼면 지워지고 남는 건 an만 남아요. 즉 뭐가 성립하냐면 sn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일반항이 나온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공식으로 있어요. 당연하겠죠? 내가 10번째 항이 궁금해. 그러면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9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나오잖아요. 10번째 항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만 멈춥시다. 요 등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문제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 갖고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선생님 올려놓은 프린트에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 해가지고 오늘 배운 문제 연습할 거, 그 다음 뒤에 가서 방금 말했던 그 SN과 AN의 관계,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있거든요. 한번 스스로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 수업이 되게 길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면 출석 체크 남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2시에 봅시다.